이번 기사는 좀 괜찮은 기사인데, 박근혜 전세 시대 간다. 추억될 것. 역풍 맞은 정부 딜레마. 자, 아파트 전세 시대는 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전세의 종말과 월세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 아포유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다? 아니요, 비판 많이 했어, 사실은.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정말 좀 비판을 많이 했던 게, 박근혜가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구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부동산에서 좀 세금을 갖다가 뜯어낼 구석을 갖다가 찾았던 게 바로 임대인에 대한 과세였어요. 이게 좀 더 미친 듯이 확장된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근혜 정부 때 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월세 종막의 시대를 갖다가 이야기했지. 박근혜 정부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정말 전세가 사라지길 희망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전세에 대해서 과세를 갖다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전세를 왜 놔? 은행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를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월세 받아야 돼.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월세 시대로 돌입을 갖다가 좀 만들어간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것도 세금이었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부동산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세과세는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월세화로 유도하려고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 이 월세화로 유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를 갖다 실현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증세를 갖다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들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건든 게 바로 부동산 임대인 측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거두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거 불안을 갖다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달 뒤인 4월 월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된 서민 중산층 주거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 민간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5만 가구씩 더 확대해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천편일률적인 전세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공급 다양화에 중점을 뒀다. 자,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떠한 방법도 인정받지 못해. 뉴스테이는 공공임대, 민간임대도 뭐 5년 후, 10년 후 분양 전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 전환될 때 감정가로 한다 뭐 그런 기준이라도 있는데, 뉴스테이는 그런 기준도 없어. 그냥 그 임차권밖에 못 받는 거야, 뉴스테이는.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끝내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당시 전세난이 시급한 상황에 월세형 주택인 뉴스테이, 행복주택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달이 월 주거비를 지불해야 되는 월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되려 정부가 전세의 종말을 부추긴다는 반발을 사면서 리모델링 지원, 전세 대출 제한 등의 시도는 중도 포기 수순을 밟았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똑같아. 문재인 정부도 지금 사실상 그들 역시도 알지 않을까?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세금 체제가 얼마나 반시장적이고 반헌법적인 내용인지.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월세화를 희망하는 거예요. 월세화로 모든 임대차 시장 월세화로 체계화되면은, 그리고 이 월세 체제를 갖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세금 뜯어가기가 편하거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방식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윈윈하는 임대 방식이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이 목돈을 거치하고 그 기간에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목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자가 탄생했다.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소액으로 집을 매입하면서 추후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갭투자 열풍은 최근 집값 급등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 갭투자를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거는 다음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매매시장 관점에서 보자면 전세의 종말은 갭투자의 종말, 전세의 종말은 갭투자의 종말. 아포유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똑같은 텍스트죠. 집값 상승 요인의 제거를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월세 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자만 힘들어진다. 아포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텍스트로 그대로 나와요. 월세 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자만 힘들어진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1순위 정책 과제로 꼽으면서도 갭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전세 제도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자, 여기서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제도가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주택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는 집값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제도인데 상승에 대한 이득을 집주인이 혼자 누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세입자도 값싼 전세로 거주하며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라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축복적인 거예요. 공짜로 살 수가 있잖아.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전세 덕분에 여러분들이 공짜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공짜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갭 투자자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갭 투자자와 임차인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라고요. 지금 적대적인 대상은 바로 이러한 공생 관계에 대해서 이 공생 관계를 갖다가 깨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월급을 갖다가 월세로 납부하게 하고 이걸 갖다가 또 세금으로 뜯어가려는 정부라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전세는 뭐 사라질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단순한 논리야. 자, 그 나라의 주거비와 그 주거비에 붙는 세금은 비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중에서 지금 부동산 세금 비율이 지금 거의 1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역대 소득 대비 주거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였는데, 불과 이 상황 방치하면은 불과 3, 4년, 5년 내에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주거비 가장 비싼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걸 갖다가 아포유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협박하는 걸로 듣지 말아주시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 아포유가 과연 협박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생각의 확장을 갖다가 그 폭을 갖다 넓혀주는 게 아포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세시대 간다 추억될 것 역풍 만진 정부 딜레마와 관련돼서 이거 좋은 기사였고요. 이걸 갖다 단순하게 갭 투자자를 갖다가 사회 악으로 치부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사 톤은 현 정부 그래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현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판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주택자들을 적으로 바라보고는 이런 현 세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짚어준 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